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강한 비 소식과 함께 올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심상치 않은 집중호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간에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됨에 따라 YTN이 전하는 장마 보도 내용을 살펴봅니다. 지난해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 지역을 다시 찾은 현장 점검 시리즈 보도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전하지 못한 뒷이야기를 오늘 에필로그 Y에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비 피해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올여름은 좁은 지역을 중심으로 게릴라성 폭우가 내린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비가 집중되는 만큼 침수 피해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심 침수뿐만 아니라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권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올해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장마는 역대급 장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기상이변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마 기간에 발생하는 보도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또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마 보도도 재난 보도 준칙에 따라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야 합니다. 오늘 리뷰와의 시간, 여름철 장마 보도를 살펴봅니다. 네, 장마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폭염이고 내일은 또 폭우고 오전 날씨 다르고 오후 날씨 다르고 이렇게 며칠 동안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YTN 보도가 잘 따라갔나 모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요즘에 그 YTN 보도를 좀 살펴보면 새로운 구성인지 모르겠는데 같은 주제의 보도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장마 보도를 살피는 중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시간 연속 보도로 다양한 정보를 그래서 제공했습니다. 26일 8시부터 9시까지에 걸쳐서 시간대별로 이어지는데 보도 제목이 많아서 이제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살펴보면 먼저 8시 1분 수도권도 장마 시작 출근길 조심 보도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39분 내일까지 곳곳 게릴라 호우 시간당 20에서 40mm 폭우 김민경 그 기상재난 전문 기자 나오죠. 보도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또 6월 28일 수요일입니다. 현장 취재와 영상 자료 또 전문 기자의 정보성이 돋보인 연속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오전 8시 1분 광주 270mm 폭우, 불어난 하천의 60대 여성 실종 보도를 시작으로 부산 또 경남 지역 기상 소식까지 전해줍니다. 정혜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의 정보성 있는 높은 그런 해설이 이어졌는데요. 시청자 안전과 또 정보 확인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이날 외에도 장마 보도를 주제로 연속적으로 보도가 이어지는 구성이 많았습니다. 그 점 유익하게 봤고요. 앞으로도 이어지는 그 장마 소식에도 유의미한 보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 뉴스에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좀 블록을 쌓아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이제 장마철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또 경각심을 갖고 보도를 하면서 이런 형식의 보도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당 20에서 40mm의 비가 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 20mm에서 40mm라는 거는 거의 한 서너 달치의 비가 하루에 다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피해 혹은 예상 밖의 피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오전 시간에부터 집중적으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저희 보도 채널로서도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굉장히 우선적으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많은 집중 보도가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저희 YTN 같은 경우에 장마철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 시리즈를 했어요. 거의 매일 다른 현장에 가서 지난해 피해를 어떻게 봤고 지금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를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사님?
네,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지난해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YTN 이것과 관련해서 6월 중순부터 지난해 침수 피해가 있었던 현장을 찾아서 집중호우의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기획 보도를 연이어했습니다.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단기적 방안이 얼마나 시행됐는지, 그리고 이러한 단기적 방안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다루고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그에 따른 정부 차원의 과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사례를 좀 찾아보면은요. 현장 점검 침수 피해 잇따랐던 지하철 올해 대비 상황은이라는 그 제목의 보도였는데요. 지난해 8월에 폭우 당시에 그 역사 안으로 이렇게 빗물이 많이 들어와서 침수됐던 그 이수역 현장으로 기자가 나가서 상황을 점검을 합니다. 뭐 이게 이수역의 시설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하철역 전체 그 출입구의 설치 여부 이런 것도 알렸고요. 또 미설치된 곳이 어디인가, 예를 들면 뭐 역삼역도 있고요, 동묘 앞역도 있었고요. 이런데 이제 그 설치가 안 됐다라는 그런 사실도 공개했고요. 또 전체 현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인력 충원의 필요성도 알리면서 현장 대응의 한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재원을 추가를 해서 참 의미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네, 서울 동작구 남성 사계시장을 찾은 보도도 있었는데요. 전통시장만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가 조언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 점검 침수된 전통시장 가보니 저지대 피해 우려 여전 보도에서 집중호우에 대비해 물막이판 설치와 양수기를 이제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은 1시간 넘게 140mm가 넘게 쏟아지는 집중호우에 이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배수 용량 확보가 이제 핵심이라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또 현장 점검, 집중호우에 무너진 저수지, 긴급 복구만 마무리. 이미 제목에서 이제 긴급 복구만 마무리됐다고 얘기되고 있는데 이 상황이 국비 지급이 늦어져서 이제 침수 현장을 내년에야 약간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상황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비가 미흡하고 이제 물막이판 같은 어떤 임시 대책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또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그 반지하 침수. 지난해 그 반지하 주택 침수 현장 심각했는데 거기 현장을 찾아서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또 했습니다. 현장 점검, 신림동 반지하촌 다시 가보니 침수 위험 여전, 대책은 부족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반지하 피해 근절 대책 중에 그 물막이판 역류 방지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을 했고요. 또 반지하 건물 전체 매입 현황과 제도의 그 실행의 한계를 통해서 그 통계 자료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같은 날 현장 점검, 다시 가본 신림동 반지하촌 여전한 침수 우려 제목의 보도입니다. 내용은 여전히 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픽 이미지로 보여준 것처럼 그 물막이판 설치율도 40% 정도로 낮았고요. 주민들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또 주거용 반지하를 사들이겠다는 계획도 3%에 미치지 못할 그런 정도로 진척이 더디고 있는데요. 여전한 침수 위험에 있는 현장의 모습을 잘 보도했습니다. 현장을 점검하는 보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지만 그런데도 약간 일부 보도를 보면은 요식적 차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현장 점검 다시 만난 구룡마을 수재민들 비 온다 말만 들어도 걱정. 보도를 보면요. 배수로가 막혀서 작년에 이제 수해가 있었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강남구청에서 배수로를 정비를 했지만 여전히 벽이 무너져 있어서 생긴 돌덩이들이 쌓여 있거나 아니면 축대를 이제 원래 돌로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래주머니로 약간 임시로 쌓은 듯한 곳들도 많아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이제 범람의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수해 취약 지역에 설치되고 있는 이제 물막이판 같은 경우도 없다고 같이 전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구청 입장을 전하는데 그 구청의 입장은 이제 이 구룡마을 주택 대부분이 이제 무허가라서 물막이판 설치가 어렵고 이제 마을을 그 매주 한두 회씩 마을을 순회를 하면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무허가에서 어렵다라는 구청의 답변 같은 경우에는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임시로 쌓은 듯한 모래 축대에 대한 답변이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데요. 이제 추가로 질문 없이 그냥 공무원 답변만 내보냈는데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제 해결책에 대해서 답을 듣지 않고 그냥 공무원의 어떤 면피성 발언을 형식적으로 전달하는 보도처럼 비춰져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토론이 끝나면 에필로그 Y라는
프로가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현장 점검 취재를 했던 김다현 기자가 이번에 나온다고 합니다. 취재 뒷얘기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뉴스가 이제 수도권에 집중이 되는데 사실 재난재해는 지역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지역을 살펴봐야 되는데 YTN 보도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이제 가까운 지인 중에 작년에 포항에서 피해를 입은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순식간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뉴스에 현장 점검에도 나옵니다. 흰남노 참사, 포항 수해 현장, 비 오면 바깥만 봐 제목의 보도가 그 우려를 담았는데요. 그런데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서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식 중요하지만 정부, 지자체 차원의 대비책도 언론이 꾸준히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6월 20일 보도입니다. 현장 점검, 코앞 닥친 장마, 산사태 복구는 아직이라는 보도에서도 그 작년에 산사태가 발생한 강원도 횡성을 찾아서 당시 취재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복구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발생 원인과 현장 모습을 영상으로 비교하면서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을 했고요. 또 현장 경험이 많은 기자의 풍부한 해설도 인상적인 그런 보도였습니다. 또한 그 시청자 제보로 공개된 거죠. 주택 뒷산 낙석의 유리창 파손, 민원 제기하자 방치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주택가 뒤 공사 현장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낙석 피해로 민원을 제기하자 안전 조치 없이 공사 현장을 방치해서 장마철이 걱정된다라고 전합니다. 두 현장 모두 책임 기관, 그러니까 지자체, 시공사 이런 기관의 소극적인 대처로 산사태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서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폭우로 인해 발생했던 산사태 피해가 컸던 점을 상기해 보면 자연 재난의 피해가 결국에는 또 인재였다라는 후에 이거 반복하지 않도록 현장 대비의 문제를 좀 빠르게 지적해준 보도였습니다. 네, 관련 보도를 보면은 이제 어떤 수해 지역을 점검한다든지 위험 지역을 점검한다는 의미는 현재의 상황을 전달하고 이제 예방과 대비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평가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차원의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사에서 정부 당국에 대해서 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이제 대책을 묻거나 이제 답변을 듣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 경우도 대책에 대한 내용을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는 의미도 있지만은 정부 당국의 각성을 촉구하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 당국의 입장을 들을 때 좀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앞서서 어떤 포항이나 여러 지역의 소식을 전하시기도 하셨지만은 이제 과반의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에 살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제 앞으로도 서울 외 지역의 피해와 대책에 대해서도 관심과 보도를 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보태서 설명드리면 그 내 동네에 물폭탄 기상청 발송 호우 재난 문자 시동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지난해 폭우 상황을 되짚으며 재난 문자 시스템을 점검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최근 남부 지역에 비가 집중된 만큼 지역별로는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까지 점검해줬다면 사전 예방 점검 보도로서 더욱 의미가 컸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아직까지 이 여름철 장마철이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 확실히 YTN이 이번에 현장 점검 보도를 준비한 걸 보면 그래도 좀 이전이랑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두 분도 좋은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되셨어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그 언론사가 이런 취재를 할 때는 피해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다가 지나고 나면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데 또 취재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는 저도 굉장히 의미 깊게 봤습니다. 보도국에 확인을 해봤더니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 동안 했고요. 9곳에 현장을 가서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봤는데 이건 시간만 벌어줄 뿐이지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을 서로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하는 걸 듣고 역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서울의 그 신림동 반지하 가구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6월 23일 날 목포의 북한까지 이걸 다 점검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보도였는데 보도국에서는 장마가 이제 시작된 거고 또 여름철 그리고 가을철까지 태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은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도하겠다 이렇게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번에 제가 뉴스를 진행하면서 느낀 게
현장 점검이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하나 달라진 게 전문 기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확대가 된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한 달간 확인한 장마 소식 보도를 살펴보면은요. 우선 지난 6월 23일 일요일부터 전국 동시 장마철 돌입 25일에서 27일 많은 비 예고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YTN의 기상재난 기자가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한 그런 대담이었는데요. 올 여름의 장마의 특징을 예측하고 또 폭우 대비 방법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재해와 관련해서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피해를 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예보가 적절하게 전달됐다라고 보입니다. 10일 여름 재난은 폭염, 장마만, 벼락, 우박의 호우까지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정의윤 기자가 여름철 자연재해의 예를 벼락, 우박 등으로 확대해서 살피면서 최근의 기상 이변 현상, 낙뢰도 있고요, 우박 빈도 굉장히 증가했고 또 장마 후의 강수량 증가 이런 것들의 원인을 설명을 하고 여름철 기상을 전망했는데요. 기상 재난 대비를 위해 필요한 현장의 문제를 알리고 기상 변화의 내용을 설명해서 시청자 또 기관의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해서 아주 유익했습니다. 네. 이게 비가 많이 와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아마 전문가를 통해서 많이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했던 인터뷰도 보셨나 봐요. 네. 박사님. 네,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비책을 소개한 보도도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도심의 찻속이라든지 산간 지역 그리고 저지대 주택가 등 여러 상황에서 이제 폭우나 침수를 이제 맞닥뜨릴 수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알려준 점도 도움이 됐습니다. 침수되고 물웅덩이 빠지고 장마철 안전운전법, 그러니까 이성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과의 대담인데요. 제가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이제 안전한 운전 방법을 잘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운행 속도라든지 타이어에 대한 점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차량이 침수되는 상황에서 이제 대처 방안과 이제 보험을 통한 보상 방법들도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또 21일 보도입니다. 타이어, 브레이크 등 와이퍼 점검 필수, 또 장마철 차량 관리 요청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개인 차원의 대비 방법을 알렸는데요. 자동차 타이어, 또 전조 등, 브레이크 등, 배터리, 와이퍼 등 차량 관리의 필요성을 알려줬습니다. 비가 올 때 시야 및 제동거리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 작업이라는 사실을 전문가 의견으로 알려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줬습니다. 시청자도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기에 맞게 잘 전달해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피해 지역 상황을 담은 제보 영상, 정확성도 중요하다. 재난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상황을 기자가 다 취재할 수는 없고요. 또 그 화면을 순간 담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 곳곳에서 시청자들이 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영상을 제보합니다. 이제 뉴스에서 시청자 제보 영상 송출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중요한 건 제보 영상을 받아서 빠르게 전하다 보니까 확인 절차가 없어서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장마 기간이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이런 제보 영상이 더 많아질 겁니다.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선민 박사님 들어보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근본적 원인과 대책 살펴주기를. 최근 이어지고 있는 집중호우는 예년에 우리가 알던 장마가 아닙니다. 집중호우의 원인으로 꼽히는 기후위기 상황을 꾸준히 주목해 주시고 관련한 근본적 원인과 대책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